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전 인생이 잘 풀린 편입니다. 부모님 모두 공무원이시고 남들보다는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큰 어려움 없이 잘 자랐죠. 타고난 머리도 있고 센스도 있어서 성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서울권의 좋은 4년제 대학을 나왔고 얼마 후 저는 공기업에 취업했죠. 일이 좋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했던 저였기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덧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조급한 건 아니었죠. 솔직히 결혼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애초에 우리나라 결혼제도 자체가 싫었죠. 외국은 결혼을 하면 하나의 가정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결혼 자체가 한 가족과 또 다른 가족의 결합, 그런 느낌이잖아요. 서로 각자의 집도 챙겨야 되고 상대의 집까지 챙겨야 하는 그런 이상한 관습이 싫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너무 곱게 자라서 그런다고 타박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모두 제가 이상하다고 하는 그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는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말씀 중에 유일하게 결혼 하나는 절대 듣지 않았습니다. 넌 대체 누굴 닮아서 그래? 너 이제 40 되면 누가 거들떠나 볼 것 같아? 후회하지 말고. 어머니, 왜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세요? 어머, 어머니? 넌 내 속을 뒤집을 때마다 존댓말 하더라. 어디서 그런 못된 짓을 배웠어? 속 터져. 내 친구들은 벌써 손자보고 한다는데, 어? 왜 재촉을 해? 아예 알아서 어른이 갈까? 그리고 그 집 가서 손자 보면 되잖아. 생각도 없다는데 굳이 결혼을 왜 해? 내가 언제 친구네 손자 보고 싶대? 같이 거들지는 못할 망정 그저 딸이라면 평생을 끼고 사시려고 그러시냐고요. 봐, 엄마도 아빠한테 갑자기 존대하잖아. 시끄러. 선 봐. 무조건 선 보라고. 안 된다. 절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흙 진짜 넣어요, 나? 딱 30 중반이 넘어가자 어머니는 다급해지기 시작했죠. 날짜가 임박한 우유처럼 빨리 후딱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1+1으로 끼워 팔 생각까지 하는 듯 했죠. 저도 성화에 못 이겨 선자리는 몇 번 나갔어요. 그런데 정말 조건, 능력, 학벌, 집안을 기준으로 보는 선, 그것도 저와 비슷하거나 많은 남자들은 편의점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도시락처럼 형편없었어요. 아마도 그 남자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신 정도면 훨씬 어리고 예쁜 여자를 만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10명 중 8명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아마 나머지 2명은 속으로 생각했겠죠. 결국 저는 소중한 주말 하루를 선보는 일에 쓰게 되었습니다. 쓸데없이 고급스럽고 더럽게 비싼 커피숍. 이미 그곳에는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어색하고 가식적으로 허허 웃고 있었죠. 전 새 옷을 입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이는 39살, 부모님의 사업을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다는 8:2 가르마를 한 넓적한 얼굴을 가진 남자였죠. 최고급 시계를 끼고 외제차 키를 보란듯 테이블 위에 올려둔 채로 저와 가볍게 악수를 나눴어요. 처음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일찍 돌아가서 어머니의 폭풍 잔소리를 듣게 될 거라는 걸. 망했구나 싶었어요. 여자의 직감은 놀랍도록 적중하기도 하고요. 혹시 연봉이 얼마예요? 그러는 그쪽은 얼만데요? 벌만큼은 법니다. 저도 벌만큼은 벌어요. 부모님은 교육자시던데 왜 혼자서 회사를 다니시죠? 그쪽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 그대로 하셔서 이해를 잘 못하시나 보네요. 개성이라는 거죠.
어린 나이도 아니고 예의가 너무 없는 거 아닌가요? 이런, 제가 실수했네요. 너무 솔직했다. 그죠? 전 씩 웃고는 바로 정색했죠. 맞선 남은 저를 못마땅한 시선으로 보더니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록이었죠. 5분 정도 만에 끝이 난 건 처음이었어요. 조금 더 여기서 버티다가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의자 뒤로 몸을 편하게 누웠죠. 그런데 뒤에 있던 사람의 머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전 벌떡 일어나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죠. 그런데 어떤 남자가 굉장히 느끼하고 부드럽게 웃어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일어나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전 눈을 크게 뜨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악수를 받아줬죠. 그게 지금의 제 남편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남아있던 커피를 고스란히 들고 자리를 합석하게 되었죠. 뭔가 굉장히 이상했지만 나쁘지 않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저 38살이고 직업은 정신과 의사예요. 어머, 선생님. 안 그래도 한 번은 찾아갈까 했는데. 그 사람이 저를 보고 픽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일단 얼굴 합격. 전 36살이고 공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저를 아세요? 사실 아까 뒤에서 하시던 이야기들 들었거든요. 저는 그 바로 전에 여자에게 차였는데 재밌어서 저도 모르게 듣게 됐어요. 아이, 너무 솔직했다. 그쵸? 저를 흉내내는 그 사람의 재치에 저도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꽤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생각도 잘 통하고 제 이야기도 잘 들어줬죠. 거의 상담에 가깝기는 했지만 뭔가 고해성사를 한 것처럼 속이 시원하게 풀리더라고요. 주제는 제가 선을 볼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행패와 아버지의 유별난 자식 사랑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외동들한테 밥을 안 줘요? 그걸로 어머니가 협박을 하고 전 그게 무섭고 제가 선을 보잖아요? 그럼 또 아버지가 서운해하고 어머니는 눈에 자꾸 뭘 뿌리겠다고 하고 이상하죠?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화목한 가족 같은데요. 그야 그렇게 불행한 편은 아니죠. 근데 딱 35살 넘어가고부터 좀 심해요. 결혼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선생님은 멀쩡하게 보이시는데 왜 아직 결혼을 안 하신 건가요? 일이 좋아서요. 뭐 딱히 결혼에 관심도 없었고 이제 관심이 생겨서 나오게 된 거고 오늘이 첫 번째. 아, 초보시구나. 그럼 오늘 만난 여자분은? 자꾸 저한테 수익을 물어보시고 하셔서 뭐 신뢰가 되는 질문이라고 했더니 화를 내시더라고요. 전 안타까운 표정을 지어 보였죠. 에이, 그거 선생님이 잘못하셨네. 선은 그게 기본적인 질문이거든요. 어떨 때는 이름보다 먼저 물어봐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꿀팁? 이런 거 좀 가르쳐 드릴게요. 또 나와야 하나요? 에이, 그럼 돈 내고 아깝게 안 나오시려고요? 저 그쪽이 좋은데 만나볼 수 없나요? 저요? 제가 마음에 드신다고요? 당장 사귀자 뭐 이런 거 아니고 몇 번 밥 먹고 술 먹고 싫으세요? 또 원하시면 상담도 해드리고요. 전 좋다는 의미로 고개를 열정적으로 끄덕였죠.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게 식사를 가볍게 했습니다. 제가 마음에 든다는 그 말 때문에 온 몸이 경직이 되었는지 로봇처럼 움직이기는 했지만 제가 이상하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정신과 의사의 특유의 직업병? 그런 것 때문에 비정상적인 거에 강하게 끌리는 걸지도 모른다는 강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녁 11시가 다 되어서 도착한 집은 난리가 났죠. 아버지는 배신자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셨고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는 감동 어린 시선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뭐야? 잘 된 거니? 아니, 어찌나 예의가 없던지 5분 만에.
어머니는 제 등을 때리고 아이고 아이고 하며 잔소리를 장전하고 계셨죠. 괜찮아. 결혼은 첫눈에 확 알게 되는 거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만나고 알아가고. 그렇게 하면 얘 늙어서도 우리가 돌봐야 돼. 40, 50 먹어서 내 손으로 밥 해 먹일까요? 싫다는 애를 그럼 강제로 결혼을 시켜? 아, 몰라. 나 다음부터는 토요일, 일요일 둘 다 선보게 만들 거야. 어머니는 저를 섬뜩한 눈빛으로 노려보셨습니다. 그럼 너 이 시간까지 뭐 하다가 들어왔어? 그게 사실은 다른 남자를 만나긴 했는데 전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눈에 생생하게 보일 정도로 표현해줬죠. 어떻게 만나게 됐고 직업은 뭐고 성격은 어떻고 제 기억력의 놀라움을 새삼 느끼면서 대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어머니는 듣다가 박수를 치고 아버지는 눈물을 훔치고 근데 그 사람 사기꾼 그런 거 아니야? 정보도 없고 뭔가 찜찜하단 말이지. 애초에 그렇게 멀쩡하고 괜찮은 사람이 너를 마음에 든다고 했다는 것부터가 엄마, 내 엄마 맞아?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예쁘대. 고슴도치 실제로 보면 진짜 귀엽게 생겼어. 네 친엄마니까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지. 오늘의 선생님 만나서 상담 제대로 받았으니까 참는다. 상담도 해줘? 뭘 상담했는데? 전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아빠를 향해 눈짓으로 말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던데? 병명은 안 물어봤는데 그래도 집안은 화목하다고. 어머, 그 양반 용하네. 나도 한번 갈까? 점쟁인 줄 알아? 복채 쥐어주고 나오려고? 제발 참아. 내가 친해지면 다 공짜로 봐달라고 할게. 어머니와 저는 교활한 미소를 흩날렸습니다. 그 뒤로 몇 번 더 만나게 되었어요. 다정하고 매너 있고 좋았죠.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저희 집이 너무 기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자 중에 부자, 땅 부자. 여동생 하나와 부모님이 가족의 구성원이었죠. 하지만 남편만 따로 떨어져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 독립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만난 지 반년 만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 조건이나 부모님의 나쁘지 않은 재력 탓에 누군가 반대를 한다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만약 반대를 한다고 하면 성격을 걸고 넘어질 순 있겠지만요. 그리고 나이도 걸리긴 하죠. 혹시 결혼하면 병원을 따로 차려줘야 한다거나 지참금이 몇 억이 된다거나 뭐 그런 부모님이 퇴직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퇴직금도 없고. 남편은 그 말에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결혼하는데 왜 돈이 필요해요? 와, 선생님 세상 물정 모르네. 결혼은 현실입니다. 저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그건 조건을 볼 때 하는 말이니까요. 난 직업이 의사인데 돈이 없다. 넌 돈이 있고 직업은 별거 없다. 이렇게 거래를 할 때 필요한 거잖아요. 그거야 그렇죠. 뭐 맞긴 하네. 근데 전 돈도 있고 직업도 좋은데 왜 병원을 차려달라고 해요? 분점 4개요? 정신건강의학과 2호점 뭐 이렇게? 필요 없다고요. 조금 재수없게 들리기는 하는데 뭐 멋지기도 하네요. 그냥 저만 믿고 결혼합시다. 그거면 돼요. 결혼을 약속하고 저희 집 말고 먼저 남편의 집에 허락을 받으러 갔죠. 최대한 저희 두 부모님을 보여주는 걸 뒤로 미루고 싶었습니다. 집에 있는 옷 중에 제일 불편하지만 가장 비싼 옷을 입고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갔죠. 하지만 제 옷이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로 엄청난 부자 동네라는 게 훤히 눈에 보였습니다. 담장이 너무 높아서 내부가 아예 보이지도 않았지만 목이 아플 정도로 높은 담장부터 저를 주눅들게 했죠. 커다란 대문이 열리고 문을 하나 더 통과해서도
한참을 걸어 올라가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잘 관리가 된 천연 잔디가 넓은 마당으로 쫙 펼쳐져 있었어요. 제가 만약 강아지라면 혀를 빼고 한 번쯤 미친 듯이 달려보고 싶을 정도였죠. 내부로 들어가자 관리인이 문을 열어주고 안쪽에는 또 다른 아주머니가 남편의 겉옷을 받아주었습니다. 제게도 손을 내밀기에 저도 뭔가 벗어줘야 할 것 같았죠. 하지만 흰 블라우스에 치마뿐이라 아래? 아니면 위? 뭘 벗으라는 거지? 하며 단추를 풀었다가 닿았다 했습니다. 그러자 제게 작은 목소리로 알려주더라고요. 가방. 네, 그래요. 여기. 제법 자연스러웠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인자해 보이는 두 분이 저를 환한 미소로 반기셨고 새침해 보이는 어린 여자도 있었어요. 남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어색하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긴장감이 확 돌더라고요. 돈봉투를 준다거나 하면 받을까? 얼마가 들었을까? 물을 뿌리고 주실까? 아니면 뿌리기 전에 주실까? 그런 잡다한 생각이 머릿속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은 교육자시고. 네. 할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셨고 부모님 모두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시아버지는 곁에서 고개만 끄덕이셨죠. 성격이 밝고 싹싹하다고 하던데 말투부터 느껴지네. 좋아요. 결혼 준비는 저희 쪽에서 다 알아서 할게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필요하신 거라든가, 혼수 같은 거는... 혼수? 저도 자식 결혼은 처음이라 그런 게 필요한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어차피 신혼집으로 들어가면 리모델링 해야 할 텐데 번거롭게 하지 말고 그냥 업체에 맡기는 걸로 하죠. 원하는 디자인이 있으면 따로 전달하면 될까요? 전 그럼 돈을 어디로 입금하면...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귀엽다는 듯이 절 보고 웃으셨죠. 이렇게 귀한 딸 주시는데 혼수는 필요 없어요. 결혼식장, 웨딩드레스 일체 저희가 다 지불할게요. 차라리 그 돈으로 사돈 해외여행을 보내드리는 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좋겠네요. 대신 그 예쁜 마음만 받는 걸로 할게요, 아가씨. 봐요. 두 분 마음에 쏙 드실 거라고 했죠? 시댁에 처음 다녀온 날, 전 그대로 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저희 부모님께도 사실을 알렸죠. 어머니와 아버지의 눈은 3배로 커졌습니다. 궁궐 같은 집이며 여러 명의 도우미, 관리인들이 상주하고 있는 것부터 예단이며 혼수 이야기까지 해드렸죠. 사기꾼 아닌 거야? 그럼 진짜라고? 병원에 전화해서 알아봤다니까. 직접 가보기도 했어 내가. 사기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합니까? 이 딸바보 서방님아. 왜 그런 거 있잖아. 도서관 가면 똥 마려운 거. 그 집에 들었었을 때 딱 똥이 마렵더라고. 네가 개야? 무슨 영역 표시를 하려고? 생각해보니까 그 집 잔디마당에서 엄청 달리고 싶기도 했어. 전생에 혹시 내가 그 집에 살던 개였던 건가? 어머니는 결국 제 머리를 한 대 치셨습니다. 에이구, 어디서 이런 철딱선이 없는 게. 너 그런 곳이 더 무서워. 몰라? 부잣집에 시집간 여자들 막 영어로 대화하고 그러면서 따시킨다고 그러잖아. 엄마, 그래도 나 영어 듣기는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 말은 못해도. 한국식 주입교육의 실패작이랄까? 하여튼 걱정 마. 듣기 실력은 내가 절대로 녹슬지 않는다고. 그렇고 말고. 여보, 이런 밖에 내놓으면 창피한 딸을 어떻게 보내? 이런 우려와 걱정 속에서도 전 당당하게 결혼식을 했죠. 누구나 꿈에 그리는 근사한 결혼식이었어요. 모든 게 최고급이어서 제 친구들은 놀라서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죠. 최고급 요리와 인류 요리사들이 그 자리에서 음식도 만들어줬습니다. 친구들은
영원히 그곳에서 살고 싶다고 했어요. 저를 꼭 닮은 친구들을 보고 창피했지만 나름 굉장히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 중에 가장 늦게 결혼을 했지만 제가 최후의 승자라면서 치켜 세워줬거든요. 야, 신랑 얼굴도 평균 이상이고 키도 크고 매너도 좋고 심지어 엄청난 부자야. 근데 왜? 왜 너를? 내가 뭐 어때서? 성격도 좋고 재밌고 또... 알겠다. 네가 워낙 특이한 애라서. 실험? 그런 목적으로 결혼을 하는 거 아닐까? 왜 정신의학과에서 특수한 환경에서 비교 분석 같은 거 하잖아. 야, 우리 엄마 같은 말 하지 마라. 두 번째 듣는 거야. 역시 어머니께서 예리하고 날카로우셔. 대단해. 저 역시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는 했어요. 항상 물음표가 꼬리에 붙어 따라왔죠. 내가 과연 저 집의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 중 하나가 저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눈빛으로 보는 시누이 탓이 가장 컸습니다. 그건 제가 처음 인사를 드리던 날부터 상견례 그리고 결혼식에서도 변하지 않았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엄청난 크기의 신혼집으로 들어왔죠. 신혼여행 끝나면 원래 시댁에 인사 그런 거 드리고 뭐 선물도 드리고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잘못하는 건가? 딱히 신경 안 써도 돼. 애써서 좋은 며느리 할 필요 없고 내가 집에 다 말해뒀어. 자기는 그냥 자기 할 일만 해. 아침에 요리... 아우 제발 그러지 말아줘. 아주머니 오실 거야. 집안일은 손끝 하나 하지 말고 전처럼 일하고. 알았지? 지금 내 요리를 거부하는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남편은 한숨을 쉬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맞아. 절대로 거부해. 나 못 먹어. 하긴 나도 못 먹겠던데. 그걸 잘도 먹다니. 난 당신이 미각을 잃을 줄 알았지 뭐야. 너무 완전하게 행복해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층간소음도 없고 먼지도 없고 뭔가 너무 이질적으로 커다란 집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여유롭게 부잣집 사모님들이 거실을 누비는 걸 본 적 있으시죠? 살다 보니 제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현관에 나가는 것도 너무 멀어. 그래서 지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다들 슬리퍼를 질질 끌고 고양이 한 마리를 데리고 어슬렁거리면서 걷는 게 확실했죠. 다들 숨이 차서 그런 거였습니다. 너 자꾸 친정에 들락거려도 되는 거니? 남편이 그러라고 했어. 편하게 다니라고. 눈치 없이 가란다고 가. 널 어쩌면 좋니? 시댁에서는 슬슬 너 부르고 그러시지 않니? 아니, 엄마. 우리가 부잣집에 대해서 뭔가 선입견? 이런 걸 가지고 있나 봐. 지극히 개인주의야. 그러다가 너 딱 봐라. 뒤통수 제대로 맞는다. 너희 할머니가 그러셨잖니. 사냥감을 노리는 짐승이 발톱 숨기고 살금살금 걸어와서 확! 그렇게 하더라 말이지. 저희 어머니가 정말 촉이 좋은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시누이가 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안방 침대 위에서 다리를 꼬고 저를 기다렸죠. 분위기를 감지하는 제 보이지 않는 더듬이는 위험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저거 눈 돌았구나 싶었죠. 어머, 아가씨, 전화를 주셨으면 빨리 왔을 텐데. 언니, 진짜 편하게 산다, 그죠? 네, 뭐 그런 편이죠. 일하는 건 힘들지만. 전 어색하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사도 안 오고 시댁 눈치도 안 보고 뭐 이런 횡재인가 싶어서 좋아 죽죠. 네, 뭐 다들 시집 잘 갔다고 말하긴 해요. 언니, 머리가 장식인가? 내가 무슨 뜻으로 말한지 몰라요? 참자. 저는 이를 악물고 다시 미소를 보였죠.
집으로 와요. 와서 일 좀 해. 며느리 노릇해야죠. 그리고 나 온 거 오빠한테 말하진 마세요. 촌스럽게. 오빠랑 나 사이 안 좋거든. 집안에 분란 만들지 말자고요. 그러죠, 아가씨. 대신 집에 오면 오빠 비밀 하나 가르쳐 줄게요. 아주 큰 비밀. 올 것이 왔구나. 너무 기다려서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았지만 뭐랄까? 이런 견제가 있어줘야 내가 부잣집 며느리가 됐다라는 게 실감이 나기는 했어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건 느낌으로 알 수 있었어요. 눈빛이나 행동, 그리고 태도에서 확연하게 드러났죠. 흥미롭더라고요. 정신과 의사도 고치지 못한 여동생의 지랄병. 과연 어떤 수준일까 궁금해졌습니다. 물론 하필이면 저를 아내로 얻은 남편은 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 또 약간은 궁금했죠. 만화를 좋아하면 주인공 모형을 사서 장식하듯이 정신의학과 의사들은 환자를 좋아해서 곁에 두는 걸까 하는 상상도 했습니다. 너무 갔나? 어쨌든 전 바로 다음날 시댁으로 향했죠. 손질된 잔디밭으로 보면서 뛰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말입니다. 여길 왜 왔어요? 아니 잘 오기는 했는데. 저를 본 시어머니는 너무 놀란 표정을 지으셨죠. 엄마, 내가 불렀어. 왜? 언니 보고 싶어서 불렀는데. 시어머니는 뒤로 돌아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너 정말 왜 그래? 왜? 내가 뭘? 엄마는 왜 무조건 오빠 편이야? 세연이도 알 건 알아야지. 솔직히 어이없잖아. 예전에 엄마라면 허락했겠어? 거지 같은 게. 귀를 의심했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시어머니가 아가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몇 명을 죽이려고? 갑자기 스릴러? 전 돌아가는 상황을 열심히 눈에 담았죠. 미안해요. 다음에 와요. 알겠죠? 꼭 제 아들이랑 같이 와요. 이해하죠? 전 떠밀리듯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려고 돌아섰어요. 시누이가 씩씩거리며 저를 향해 오더라고요. 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발차기를 준비했죠. 어릴 때부터 꾸준히 배워서 태권도가 무려 4단. 그런데 제 앞에 뚝 멈춰서서 절 노려보더라고요. 그 비밀, 오빠가 날 죽이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오빠 살인마 사이코패스야. 그거 알아요? 놔! 시어머니의 손길을 뿌리치며 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 알았죠? 영화 같은 이야기였죠. 정신의학과 의사가 광기의 살인마. 전 순간 조금 소름이 끼치긴 했습니다. 원래 소시오패스는 10명 중에 2명이나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죠. 근데 사이코패스는 정상인인 척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던데 어떻게 의사가 된 걸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오래 고민하기에는 머리가 아파서 바로 당일날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살인을 저지른 적이 있냐고. 태권도 4단의 용기랄까? 맞아. 동생 죽이려고 했어. 아, 그렇구나. 놀라거나 분노하거나 안 그래? 나도 아까 안방에서 나한테 뭐라고 할 때 살의를 느꼈거든. 그리고 진짜 죽이려고 했으면 시어머니가 그런 표정으로는 나한테 말 안 했겠지. 비밀을 알게 된 날 잔디밭으로. 남편이 쓴 웃음을 지었죠. 진짜로 목을 졸랐어. 말하려고 했는데 미안해.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줄은 몰랐어. 꽤 오래전에 결혼할 사람이 있었어. 부모님은 반대하셨고 동생은 그 사람 많이 괴롭혔지. 굉장히 심할 정도로. 남편이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와는 크게 다른 조건도 아니었다고 해요. 꽤 큰 회사의 디자인 팀원이었고 집안도 나쁘지 않았답니다.
오랜 연애 끝에 집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부모님의 반대에도 결혼을 진행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진행 과정 중에 남편의 시누이와 마찰이 생겼고 그 여자가 자살 시도까지 했답니다. 부모님 앞에서 결혼시켜달라고 내 목에 칼을 댔어. 그 장면에 부모님 두 분 쓰러지셨고, 그런데 동생은 자살하려는 척 쇼를 한 거라고 이죽거렸지. 그래서 내가 목을 졸랐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끝내 허락을 받아냈지만 여자친구가 자신을 떠났다고 했죠. 혼자서도 잘 살아온 사람이었기에 그 결심은 당연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그 사이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고 했죠. 그리고 저를 그 선자리에서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이전 여자친구는 조용하고 여린 사람이었지만 전 어이가 없을 정도로 당당해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뭐든 다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첫눈에 반했답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은 맞긴 하죠. 동생이 많이 상처를 받은 모양이네. 뭐 잘못을 하기는 했지만 그때 스스로도 많이 놀란 거 아닐까? 놀라면 헛소리도 하고. 자기는 어떨 때는 나보다 더 의사 같아. 나도 알아. 근데 자꾸 외면하게 되더라. 당신마저 잘못될까봐 그것도 불안하고. 정신건강도 중요하지만 일단 병원에 가는 그 결정도 몹시 중요하지 않을까? 그야 의지가 있으면 좋으니까. 그래, 보통은 다 그렇지. 이게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자기는 겁나 건강하대. 병원을 절대로 안 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가는 거야. 저대로 두면 부모님도 속병 단단히 날 거야. 그럼 무슨 좋은 방법이 있어? 나한테 전적으로 맡겨줘. 어머님, 아버님은 당신이 잘 설득하고, 오케이? 시댁으로 혼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입 무거운 도우미 둘과 시누이만 있는 상태였죠. 시누이는 기가 죽은 제 표정을 보더니 기고만장해져서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출발해버린 폭주 기관차처럼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처럼 제게 돌진했죠. 아니, 하는 일도 없잖아. 도우미가 밥 해줘, 청소해줘. 아가씨는 이해 못하겠네요. 백수라서. 부모 돈 받아서 펑펑 쓰기만 하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알 리가 없죠. 뭐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어이가 없네. 실수. 내가 너무 솔직했다. 그죠? 이런 정신 나간. 제게 뺨을 날리려던 시누이의 손을 잡아서 뒤로 꺾었습니다. 지나가던 도우미가 소리를 꽥 지를 정도였죠. 전 신경 쓰지 말고 지나가라고 고개를 까딱 해보였어요. 눈치 빠른 도우미는 씩 웃으면서 총총 지나갔습니다. 시누이는 소리를 미친 듯이 질렀죠. 너 내가 만만해 보여? 널 구해줄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 병원에 갈래? 아니면 나랑 있을래? 치료받을래? 아니면 나랑 밥 먹을래? 딱 이렇게 둘. 4개 중에 골라. 이 언니 미쳤나봐. 놔. 이거 안 놔? 남편과 시부모님이 돌아오는 저녁이 되었을 때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건 잔디밭을 달리고 있는 저와 시누이였습니다. 자고로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루 종일 밥 먹고 싸고 놀고 하니까 머릿속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힌다는 그런 아주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제 판단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그렇게 딱 한 달 동안 전 시누이를 길들였습니다.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제 얼굴을 2번 다시 보기 싫다고 했지만 어림없는 소리였죠. 표현은 안 하지만 시누이도 마음을 열고 저를 조금씩 받아들이는 게 보였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끔찍한 짓을 했다면서 경악하십니다. 하지만 매일 달리기를 하는 잔디마당을 구경하고 싶어 하셨죠. 시어머니는 저를 생각보다는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좋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리는 듯 했고요. 상관없습니다. 제 신조가 바로 누구나 나를 좋아할 순 없다 거든요.
이런 생각이 맨 밑바탕에 깔리면 바로 저처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호불호라는 게 있는데 피곤하게 나를 좋아해달라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 이런 성격은 단점도 많지만 반대로 장점도 많습니다. 아직까지 전 결혼 생활이 나쁘진 않아요. 조만간 저희 부모님과 함께 잔디밭도 달릴 예정이고 저희 남편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시누이도 꼭 함께 달려줄 거라고 믿어요. 늘 나의 정신세계를 궁금해하는 남편 너무 사랑하고 나를 시집 보내고 더 걱정하는 엄마 아빠 진심으로 사랑하고 저를 존중해주려고 해주시는 시부모님 잔디밭 망쳐서 죄송하고 툴툴거리지만 어딘지 어설픈 악당 아가씨 때려서 미안하고 이혼 당할까 걱정하는 내 친구들 나 부잣집에 시집왔다. 너무 솔직했다. 그죠? 지금까지 예디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